민주당을 혼란에 빠뜨리는 또 다른 돈봉투 의혹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 윤관석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서 12시간 동안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취록 속에 등장했던 윤관석 의원의 목소리부터 다시 듣겠습니다.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자,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3가지입니다.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윤관석 의원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판단한 겁니까? 네, 뭐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데 지금 이제 사실관계가 나왔지만 본인이 이제 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수사에 이제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 내용을 부인한다 이러면 추가적으로 누구나 추측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신병 확보 안 할 경우에 증거 인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본인이 안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 같고 사안도 사실 좀 중대하긴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지금 적용이 되는데 정당법상에 특이하게도 어떤 이 정치자금을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당대표 선거 과정이었죠. 그래서 당대표 선거 매수죄에 있어서 단순히 뭐 이제 돈을 주고받는 것보다 지금 윤관석 의원이 한 일처럼 중간에서 이 사람들을 뭐 사주했다고 해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이 계획을 만든 경우에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일반 형법상은 그런 규정에 오히려 교사나 방조는 조금 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보면은 사안도 꽤 중대하다고 판단을 검찰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윤관석 의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도가 나왔지만 아까 뭐 이 강내구 씨도 얘기한 거 보면 뭐 추가적으로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한 6, 7명 된다 이런 진술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질 끝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윤관석 의원을 수사를 해야 지금 핵심적인 고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다음 수사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하더라도 좀 하루빨리 좀 신병을 확보해서 좀 추가적인 단서들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막는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제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보냅니다. 민주당이 과연 최근 이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찬성을 할까 아니면 반대를 할까 이 부분도 궁금해지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체포 동의안에 넘어오면 국회에 등판을 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 또한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까 이런 부분들도 벌써 궁금해집니다. 자, 한 장관이 과거 노웅래 의원 때 그리고 이재명 대표 때 국회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 없다는 주장, 불법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자, 설주환 변호사님, 어떨 것 같습니까? 국회로 체포 동의안 오면은 찬성, 반대 어떨 것 같습니까? 뭐 민주당은 지금까지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당론을 정한 바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속 국회의원의 각자의 어떤 판단에 지금 맡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상당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김남국 의원 사건도 있고 하지만은 뭐 아직 사건인지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원칙론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당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당론을 내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데 의원들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걸 또 부결했었을 때 어떤 정치적 역풍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현찬 최고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런데 이 체포 동의안이라는 것도 첫 단추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노웅래 의원 사건처럼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이 정치 관련된 사건을 제가 시사평론 몇 년을 했지만 몇 번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거액의 수억 원대의 돈다발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장례식 부조금이다 출판기념회다 했는데 이 지폐 연 번호 확인해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아무리 노웅래 의원이 설령 뭐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 해도 체포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노웅래 의원이 지금 뭐 친명계 주류도 아닌데 그냥 막아줬어요. 체포 동의안을 부결해줬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누가 와도 노웅래 의원과 비교해봤을 때 다 부결해주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소도둑질을 했는데 그러니까 소도둑을 한 번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바늘이 나오든 돼지가 나오든 양이 나오든 도둑질 계속 할 수 있는 우를 민주당이 이제 범하게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깨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윤관석 의원이든 뭐 이성만 의원이든 체포 동의안 날아와도 가결시켜주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가결의 표를 던지고 싶은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도 또 하나의 걸림돌이 이재명 대표가 있잖아요. 아니 윤관석 가결시켜주면 또 이재명 대표 다음번에 날아왔을 때 가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이 상당히 또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깬 점, 그리고 이재명 대표라는 언제 체포동의안이 또 날아와도 이상하지 않은 이 혐의 백화점이 있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당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가결해주는 장면이 쉽게 상상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돈봉투 의혹의 정점에 있는 그 송영길 전 대표 아직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대한 양의 녹취록이 확보된 상태이고 현재 관련자들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송 전 대표도 곧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지금 송 전 대표와 윤관석 의원이 서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송영길, 윤관석, 돈봉투 공모했다. 윤 의원을 불러서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는데 윤 의원 측은 돈봉투 전혀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윤관석 의원이 송영길 대표에게 보고도 하고 송영길 대표의 재가도 받아서 두 사람이 공모해서 돈봉투를 만들고 그리고 만들어진 돈봉투를 현역 의원들에게 뿌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만간 그런 차원에서 송 전 대표도 소환 통보를 받을 테고 아마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과거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입구에도 들어가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모습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네,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 네. 현재로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아무튼 그쪽에서 아니 언론을 통해서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해야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별건 수사로 협박하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수사는 안 됩니다. 인디안 기우제처럼 뭔가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는 마구잡이 수사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연결될 것입니다. 자,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하고 얼마 안 돼서 저렇게 이제 일종의 쇼라는 지적이 있었죠. 저 검찰 출석을 자진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조사 받지도 못하고 검찰청 문지방도 넘지 못하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소환 통보 받으면 뭐 당연히 가겠죠.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소환 통보를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물론 뭐 날짜 정도야 조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아마 소환 통보를 받으면 당연히 본인은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다른 뭐 체포영장이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윤관석 의원이든 이성만 의원이든 가서 다 부인했단 말이죠. 네. 그 부인한 것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추궁, 검찰이 추궁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과연 제대로 돼 있느냐. 진실은 뭐 송영길 전 대표와 그 윤관석 의원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도 보지만 네.
그러나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금 더 수사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돈 봉투를 받았다는 그 현역 의원들 조사 이후로 밀리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서상 보면은 현역 의원들이 먼저 조사를 받는 게 맞겠죠. 최정점에 있는 송영길 대표 맨 마지막 조사 받는 게 그게 순서상으로는 뭐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문제가 되는 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혐의가 정당법상의 이제 당대표 선거 매수죄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송영길 대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수사를 받는 게 맞는 거고, 아까 뭐 화면에도 잘 나왔지만 이제 그때 셀프 출석하셔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리고 법조인이신데 저런 식으로 절차를 모르시지 않으셨을 것 같고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렇게 좀 망신을 당한 사례도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보여지는 게 나온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계속 녹취록 얘기만 했잖아요.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근데 지금 이제 대질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이제 혐의자들을 각각 대질하고 대질신문을 하다 보면 또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아무리 봐도 공범인 사람들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의도치 않은 진술이 또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 얘가 아까 강내구 감사도 대질 조사가 끝나고 나서 현역 의원들이 또 추가적으로 자기가 돈을 줬다 이렇게 또 예상치 못한 진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진술들도 종합하고 그다음 기존 녹취록도 어느 정도 분석이 된 상태라면 아마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를 이제 소환해서 조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